안녕하세요. 취미로 시작하는 코딩. 오늘은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만든 그림에 움직임을 주기 위해 셋업 함수와 드로우 함수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움직임을 줄 수가 없었는데요. 오늘은 프로세싱에서 움직임을 주기 위한 핵심 키이자 모든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하고 또 널리 쓰이는 개념인 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움직임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교과서 책 귀퉁이에 그렸던 움직이는 그림을 예로 들어 설명드렸는데요. 움직임에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바로 변화입니다. 교과서 귀퉁이에 작은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각 장마다 그린 그림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실 텐데요. 각 장마다 그린 그림의 차이, 즉 각 장 사이에 변화가 있다는 것이 마치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중요한 열쇠인 거죠. 그리고 오늘 함께 배워볼 이 변수라는 개념이 바로 각 장 사이에 있는 차이인 변화를 담당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수란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하자면 말 그대로 변하는 수입니다. 줄여서 변수인 거죠. 엄밀한 개념은 아닙니다만 우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떠올리기 쉬운 변수들의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현재 시각입니다. 현재 시각은 계속 변하는 숫자이죠. 지금 이 시간도 실시간으로 계속 변하고 있고요. 이런 숫자는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기온도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검색 포털에 오늘의 날씨만 쳐봐도 시간에 따라서 계속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것도 역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를 들자면 자동차의 속력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계기판을 보면 정지해 있을 때부터 주행을 할 때 신호를 기다릴 때 계속 눈금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건 역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들이지만 이 경우만 봤을 때에도 움직임과 변수가 어떤 관계가 있구나 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움직이는 시계의 초침, 또 온도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온도계의 눈금, 또 계기판의 바늘 등은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보이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들인 거예요. 자, 그럼 변수의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히시나요? 변하는 수, 변수.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상수를 들 수 있는데요. 상수는 항상 일정한 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수, 상수인 거죠. 1, 2, 3, 100, 이런 숫자들은 고정되어서 변하지 않는 숫자들이죠. 이런 수들은 상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함께 작성했던 코드에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바로 모든 값들이 상수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작성한 코드에 있는 상수 부분을 변하는 수인 변수로 바꿔준다면 움직임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우리 코드의 상수를 변수로 바꾸기에 앞서서 변수들은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는 앞서 예로 들었던 변수들의 값을 임의로 써본 것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공통점들이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변수들은 이름과 값과 형식을 지닌다는 것인데요. 하나씩 보자면 첫 번째 줄의 변수는 현재 시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값 11시 30분과 같은 값이 있고 시간을 표기하는 형식을 따르고 있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현재 기온이라는 이름의 변수이고 해당하는 구체적인 값 18, 22, 25 같은 값이 있고 온도를 표시하는 형식을 따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현재 속력도 마찬가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프로세싱에서 사용하는 변수도 마찬가지인데요. 방금 본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형식과 이름과 값을 가지는 형태로 사용합니다. 자, 이것은 프로세싱에서 사용하는 변수의 예시입니다. 생소하시겠지만 자세히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씩 보자면
이 변수의 형식에 int라고 써져 있죠. 이것은 인티저, 즉 정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시간, 온도 등의 변수 형식을 살펴봤듯이 이 변수는 정수라는 형식을 가진 변수라는 뜻입니다. 정수는 우리가 잘 아는 1, 2, 3,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숫자들이 바로 정수라고 할 수 있죠. 프로세싱에서 사용하는 변수의 형식에는 정수 말고도 소수, 컬러, 문자 등 다양한 형식이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다른 강의를 통해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일단 정수라는 형식을 가지고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써 있는 x, 이것은 이 변수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어제의 기온, 오늘의 기온, 빨간 차의 속력, 버스의 속력 이런 것처럼 이 값이 무엇에 대한 값인지 알려주는 것인데요. 핵심은 변수의 이름은 코드를 작성하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꼭 x라고 하지 않고 y, z부터 해서 사람 이름이어도 상관이 없고 안녕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정하는 모든 것이 변수의 이름이 될 수 있어요. 단지 이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든다면 코딩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하게 됐을 때 알아보기 힘들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작업할 때도 상당히 곤란하겠죠. 때문에 변수의 이름은 되도록 이 값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기 쉽게 이름 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영어 포기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변수를 실제로 코드에 사용하는 법을 알아볼까요? 변수를 코드에 사용하려면 선언과 초기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단어가 생소할 수는 있지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선언이란 말 그대로 이 변수를 사용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정수의 형식을 가진 x라는 이름의 변수를 사용할 거야 라고 프로그램에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초기화는 그 변수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값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정수의 형식을 가진 x라는 이름의 변수가 있는데 이 값이 뭐라고 물어보면 그 값은 10이야 라고 대답을 해주는 것이죠. 변수는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변화하기 전 가장 처음에 가지는 값을 넣어준다는 의미에서 초기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변수에 대해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함께 만든 프로세싱 코드에 직접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만들었던 코드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웃는 얼굴의 그림을 그렸었죠. 이 그림은 그리고 지난번에 함께 배운 셋업 함수와 드로우 함수의 코드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셋업은 한 번만 실행되는 것, 스케치북을 편다, 배경색을 칠한다, 도형의 안은 칠하지 않을 거다, 이 선은 흰색으로 할 거다, 그리고 선의 굵기는 5로 할 거다 라는 것들이 이 셋업 함수 안에 들어있었고, 드로우는 스케치북을 계속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에 그려지는 이 얼굴의 눈, 코, 입, 얼굴 부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번 변수를 적용해서 이 그림을 움직여 보게 할 텐데요. 우선 변수를 사용하는 과정을 조금 더 단순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얼굴의 전체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요 바깥의 큰 원, 이 부분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이렇게 지워버려도 상관이 없지만 너무 아까우니까 일반적으로 주석을 처리할 때 이렇게 슬래시를 2개를 넣고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을 써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프로세싱에서 읽지 않고 이제 건너뛰고 코드를 읽어내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행이 되지 않아요. 색깔도 이렇게 회색으로 변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주석 처리를 해주면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원만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코드가 굉장히 길거나 할 때 특정 부분을 실행하지 않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한 줄씩 주석 처리를 다 해주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슬래시 별표 그리고 끝나는 부분에 다시 별표 슬래시 이렇게 해주면 이 사이에 있는 코드들은 이 프로세싱이 읽지 않고 건너뛰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다시 실행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원에 해당하는 이 큰 원만 남고 나머지 부분은 실행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변수를 이 코드에 적용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얼굴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코드에 쓰여진 상수를 변수로 바꿔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원을 움직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원의 좌표값을 변하는 값으로 바꾸어 준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원의 좌표값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이 250, 250이 되겠죠. 이 원에 들어가는 인자값이 이 원의 x 위치, y 위치, 그리고 가로 크기, 세로 크기이니까 이 부분을 지금은 변하지 않는 250에 고정된 상수로 되어 있지만 변하는 수인 변수로 바꿔주면 이 원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원의 x위치, 이 원의 가로 값이죠. 이 값을 변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250이 아닌 변수 이름은 저희가 마음대로 정해도 된다고 했죠. 뭐 여기다가 하이라고 쓰거나 혹은 뭐 하하하 이렇게 쓰거나 다 상관이 없지만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x라고 한번 변수 이름을 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바로 오류가 뜨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x라는 변수는 존재하지 않아 라고 여기 프로세싱에서 경고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희가 아직 이 x라는 변수를 정의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선언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한번 이 x를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자, x값은 형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티저, 정수값을 사용할게요. 그러면 int 띄고 x 세미콜론 이렇게 써주면 x라는 이름의 변수인데 정수의 형식을 가진 x라는 변수를 쓸 거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준 거예요. 이 선언을 해주는 위치는 사실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선은 변수 선언은 가장 맨 위에 해준다 라고 알고 먼저 배워보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간단하게 그렇게 해보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선언의 과정과 두 번째는 초기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초기화는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x의 가장 처음의 값을 이 셋업 함수 안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int x가 있고 이 x는 10이다. 세미콜론. 여기에 처음의 값이 250이었으니까 저희도 처음에 초기 값을 250으로 해주죠. 250이다. 이렇게 해주고 실행을 해보면 자, 마찬가지로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이 x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긴 했지만 아직 이 x라는 값은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변화를 주게 되면 이 x 값을 계속 변하는 값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 원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x의 값이 변한다는 것은 실시간으로 계속 이 값이 조정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한 번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드로우 안에 함수 안에 써주면서 이제 여러 번 실행이 되게끔 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x는 x 플러스 1. 자, 이렇게 쓰면 어떻게 코드가 실행될까요? 우리가 처음에 x라는 값을 250이라는 값으로 정해줬는데 이 x에 계속해서 1을 더한다. 그리고 이 드로우 함수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 250이라는 값에 1이 더해지게 되겠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원이
뭔가 이동을 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예상했던 값과는 좀 달라요. 오른쪽으로 1씩 250에서 값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배경을 지우면서 가죠. 자, 그것은 바로 이 코드를 잘 살펴보면 저희가 배경을 한 번만 그려줬기 때문이에요. 배경은 한 번만 그리는데 이 원은 계속 무수히 많은 원을 x값을 달리하면서 그려주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경을 지우면서 원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원만 뭔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배경 역시 드로우 함수 안에 써주면 매 순간마다 배경을 새로 깔고 그 위에 원을 그리고 또 배경을 새로 깔고 그 위에 조금 이동된 원을 그리고 또 조금 이동된 원을 그리고 이렇게 계속 가면서 원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 않을까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이 조금씩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변수를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x의 값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print lin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print line x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뜻은 이 밑에 창에 x라는 값이 현재 어떤 값을 취하고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특정 변수의 값이 무엇을 취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이 print line이라는 함수를 써주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계속해서 값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프로세싱이 작동하면서 계속해서 초기 값은 250이었지만 이 값에 1을 계속 더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역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 x라는 변수는 250의 초기 값을 가지면서 1씩 계속 증가하는 이런 변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도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원을 움직이게 해봤으니까 다른 눈, 코, 입 부분도 같이 움직이게 한번 해볼까요? 자, 보면 눈, 코, 입이 있는데 이대로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실행하면 자, 얼굴 부분만 지나가고 표정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표정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상수값도 역시 변수로 바꾸어주면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변수를 새로 지정을 해도 좋지만 이 친구들은 따로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라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함께 만들었던 이 int x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int x는 250의 값을 초기에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도형들은 이 원과 같이 움직이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원의 값과의 차이를 생각을 해서 변수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눈이겠죠. 아무래도 왼쪽 눈에 해당하는 부분은 x값이 초기에 200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초기에 250을 갖고 있는 변수가 있으니까 200이라는 값은 x 50의 값을 가지겠죠. 그럼 이거 역시 이 변수가 계속 변화함에 따라서 이 x 50이라는 값도 계속 변화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300은 x 플러스 50이라는 값을 갖고 나머지 이제 코나 입 같은 경우는 이 원과의 x좌표 값이 같았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x라고 써주면 자, 실행을 해보면 얼굴이 통째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수가 적용되는 것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변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